안녕하세요. 매주 금요일에 만나는 영주 FM 영주가 좋아 아나운서 박소연입니다. 여러분, 5월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부처님 오신 날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기념일부터 국제간호사의 날, 또 발명의 날, 희귀질환 극복의 날까지 정말 기념할 날이 많았던 한 달이었는데요. 생각해보면 이런 무슨 날의 힘이 꽤 큰 것 같습니다. 내일이 또 바다의 날인데요. 바다의 날 같은 날이 있기 때문에 바쁜 일상 속에서도 환경을 한 번 더 돌이켜보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도 아주 특별한 날이 있는데요. 매주 금요일 오후 4시입니다. 여러분과 만나는 소중한 시간인데요. 오늘도 영주가 좋아해서 알찬 이야기 많이 담아왔으니까요. 노래 한 곡 듣고 기분 좋게 출발하겠습니다. 영주가 좋아 오늘도 먼저 한 주간의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는 영주 돋보기로 시작하겠고요. 실생활에서 유용한 정보를 드리는 톡톡생활 꿀팁과 명사초대서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영주 돋보기 첫 소식입니다. 영주시가 주최하고 영주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는 2025 영주 소백산 철축제가 오는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이틀간 열립니다. 올해 철축제의 테마는 바로 휴식인데요. 푸른 자연과 어우러진 축제 속에서 시민과 관광객이 편안하게 머물며 즐길 수 있도록 준비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도심까지 축제 공간을 넓혀 서천둔치 행사장을 중심으로 전시 체험 공연 등 다양한 콘텐츠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소백산과 철쭉 사진전에서는 분홍빛으로 물든 소백산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고 아이들을 위한 직업 체험과 밧줄놀이, 철쭉 낙서존과 포토존, 네일아트, 페이스 페인팅, 오감만족 체험 등 다양하게 즐기실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수 치즈와 VOS가 함께하는 화려한 무대부터 지역 예술인들이 함께하는 피크닉 콘서트, 버스킹 공연, 전통 마당극 댄동어미 화전놀이, 시민이 참여하는 철쭉 레크리에이션 등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벤트가 이틀 내내 이어질 예정입니다. 행사장 곳곳에는 피크닉존과 먹거리존도 마련되어 있어 공연을 감상하며 여유롭게 쉴 수 있는 것은 물론 소백산 등산객을 위한 환영 행사와 SNS 이벤트, 안전 산행 캠페인도 함께 진행됩니다. 아울러 장승공원에서는 전통 재래인 중령 장승제와 산신제, 중령 옛길 걷기 행사도 열려 축제에 다채로움을 더할 예정입니다. 영주를 대표하는 친환경 섬유 풍기인견이 제주에서 첫 페스티벌을 열며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영주 풍기인견 제주 페스티벌은 지난 5월 22일부터 이틀간 제주시 동문시장 탐라문화광장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영주시와 풍기인견발전협의회가 함께한 이번 행사는 제주의 청정 자연을 배경으로 풍기인견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자 기획됐습니다. 패션쇼에는 대마 혼합 친환경 원단으로 제작된 고급 여름 의상을 선보이며 눈길을 끌었고 천연염색 체험 부스와 풍기인견 사행시 짓기 이벤트 등 참여형 프로그램들도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부드럽고 통기성이 뛰어난 풍기인견이 제주의 해풍과도 잘 어우러진다는 점이 주목을 받았고 이번 축제를 계기로 풍기인견의 활용 범위가 전국적으로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주시는 앞으로도 제주와의 교류를 이어가며 친환경 섬유 산업의 발전과 지역 간 상생을 위한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주시가 관내 중소 제조기업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경북사랑 내일채용공제 지원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고용 확대를 위해 경북도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함께 추진하며 근로자와 기업, 지자체가 함께 매달 공제금을 적립해 3년 뒤 근로자가
1,200만 원 이상의 목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매달 10만 원, 기업이 14만 원, 지자체가 10만 원을 부담해 총 34만 원의 공제금이 적립되는 방식으로 근로자는 3년간 360만 원을 납부하고 만기 시 3배 이상의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올해 경상북도 전체 선발 인원은 149명이며 이 중 영주시는 총 34명을 배정받았습니다. 영주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업에는 핵심 인력의 장기 근속을, 근로자에게는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상북도 도청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신청 링크를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북지역본부로 문의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영주 돋보기 전해드렸습니다. 알면 유용하고 모르면 손해보는 생활 속 꿀팁 대방출 톡톡 생활 꿀팁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복 공예부터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바느질까지 전통 규방의 모든 것을 알려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이신복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과 또 유튜브를 보고 계실 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 중앙시장에서 예선당이라는 바느질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이신복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전통 규방 공방을 운영하시는데요. 예선당이라고 하셨어요. 네. 예선당의 어떤 의미가 혹시 뭘까요? 예선당이에요. 네. 특별하게 큰 의미는 없는데 네. 그냥 간단하게 차를 마시면서 담소도 나누면서 바느질을 한다 이런 공방으로서 그렇게 이름을 지어봤어요. 네. 어쨌든 네. 예를 갖춘 가운데 네. 교수들이 네. 선한 마음으로 네, 그렇죠. 이렇게 바느질 한 땀 한 땀 네, 네. 배우면서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가면은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선당이 어떤 곳인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듣고 싶고요. 네. 또 어떻게 해서 이런 곳을 운영하게 되셨는지 그 네. 계기도 궁금합니다. 제가 중앙시장에 예선당을 운영하게 된 계기는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함으로 해서 네. 공방을 열게 되었어요. 거기다가. 네. 그리고 이제 그 예선당에는 뭐 주부나 뭐 아무나 누구라도 오셔가지고 담소도 나누고 차도 마시면서 그냥 바느질을 할 수 있는 수다 떨 수 있는 그런 공방이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수다 계속해서 수다 말씀하셨는데 네. 이렇게 바느질하면서 수다를 계속 한다는 게 이게 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네. 젊은 세대들은. 그렇죠. 근데 요 현대인들은 이 규방 공예에 대해서 좀 낯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전통 규방 공예는 어떤 것인지 또 어떤 매력이 있는 것인지 좀 알고 싶고 또 가치가 또 뭐 어떤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이거는 지금 가치라고 따지려면은 이거는 전부 수작업이에요. 네. 손으로 전부 수작업이기 때문에 네. 본인이 하고 나면은 거기에 대한 내가 만들었다는 대한 자부심이 상당히 클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처음에 이제 바느질을 배우시려는 분들은 자꾸 어렵다고 생각하고 네. 자꾸 이제 거부를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게 이제 처음 시작해 보면은 소품부터 시작해서 하다가 보면은 묘한 매력에 빠지게 되는 게 이 바느질인 것 같아요. 네, 대표님, 네. 규방 공예가 네.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다소 좀 낯설 수 있고 왠지 규방 공예가 뭘까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져오셨는데 하나하나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요거는 설명. 네. 요거는 바느질 도구함인데 간편하게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쓸 수도 있는 바느질 도구함이에요. 여기 안에 뭐 바늘 방석하고 다 들어 있어요. 이렇게 다 넣을 수 있게. 네. 그렇게 저거 하면서 저거 하고 요거는 이제 바늘꽂이에요. 조각으로 만든 거. 조각. 그리고 이제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아낙네들이 가지고 다니던 고추패 놀이개예요. 이게. 네. 그리고 색상이 참 예뻐요.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개불놀이기라고. 요런 개불놀이기 같은 경우에는 여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한복 입었는데 고다가 이제 애군을 막아준다고 차고 다니던 그런 놀이개고. 네. 그리고 이제 주머니는 요거는 선비 주머니라 그래가지고 남자분들이
차고 다니던 주머니였어요. 선비 주머니. 요 기주머니도 여기다가 약을 넣는다거나 옛날에는 담배를 넣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요 허리에 옆구리에 차고 다니던 그런 주머니고 네. 요거는 옛날에 이제 그 오방랑이라 그래가지고 세배를 할 때 돈주머니 같은 복주머니 네. 예 그런 주머니라고 보시면 돼요. 어.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이런 소품으로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내가 점점 더 많이 이제 발전이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뭐 공모전이라든가 이런 데 내면은 이렇게 작품이 맞아요. 아닌 수상도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큰 네. 작품으로 어떤 수상도 상을 할 수 있어요. 받으신 거예요? 이번에 요거는 뭐 이제- 문화재청상을 받으셨나 예, 봐요. 대한민국 네. 공예품 대전에서 문화재청상을 문화재청상을 받은 하셨고요. 작품이에요. 작품상 이게, 예. 사진이네요. 네네. 네, 사진 도록에 네. 나온 거고. 네. 또 뭐 공예품 대전에 은상도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네. 좀 소개해 주시죠. 상은 다수 네. 받았었는데 네. 제가 여기 영주에서는 음. 얘기하고 싶은 게 저기 영주 관광 상품에서 제가 네. 이제 금상을 받고 은상을 받았었어요. 경북 관광상품도 받으셨다고 예, 들었습니다. 관광 상품에서는 대상 받으셨다고요? 예, 대상 받았습니다. 네. 네. 그 네. 혹시 도록에 있나요? 그것도? 그 도록을 안 갖고 왔는데 그러세요? 예. 아쉽습니다. 네. 궁금한데 어쨌든 여러 가지 네. 이렇게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소품들을 네. 만들어 보이셨는데 어쩌면 요즘에는 이렇게 좀 뭐 바느질할 수 있는 도구들이 많잖아요. 네. 기계화돼서. 근데 예전에 그렇죠. 이렇게 교수들이 규방해서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했다고 하니까 정말 믿어지지가 않을 만큼 네. 굉장히 곱고 또 지혜로운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영주에서 이렇게 구방공예를 알리고 또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데요. 활동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보람 있는 날이 어떤 그 기억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요양시설이 만수천회를 네. 한 5년 다녔었어요. 네. 근데 그 할머니들이 그 옛날을 생각해가지고 작품을 만드셨거든요. 그리고 그걸로 전시회를 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는 외부에 오시는 분들이 다 사가지고 가시기도 하셨는데 음. 그때 되게 보람을 많이 느꼈어요. 네, 그랬군요. 네. 보람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선당에서 여러 가지 작품을 만들고 계시는데 앞으로는 이런 거를 좀 도전해 보고 싶다 하는 그런 게 있을까요? 도전해 보고 싶거나 또 어떤 목표가 있거나 뭐 그런 거 말씀해 지금 주시겠어요? 이제 앞으로는 네. 제가 이제 바람이 있다라면은 학생들에게 바느질을 조금 이렇게 편하게 가르쳐 주고 싶어요. 학생들에게 네, 네. 아, 이게 이제 학생들에게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이거는 도구를 사용하다 보니까 침착하고 또 끈기가 있어야 되고 네. 또 인내심도 있어야 되고 요즘 학생들한테 이제 그런 게 다소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바느질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도 좀 가르쳐 주고 싶고 작품에 대한 선호도도 그렇고 또 본인이 수작업으로 한다는 데 대한 또 네. 그 자기만의 자부심도 느낄 수 있고 다방면이 좋은 것 같아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네. 싶어요. 학생들에게. 알겠습니다. 네. 조금 말씀이 네. 여러 가지 이제 귀한 말씀들 많이 해주시는데 조금 긴장이 되셔가지고요. 네. 우리 잘하고 계십니다. 네. 좀 이제 뭐 좀 떨리세요 혹시? 어려워요. 네. 이거 만드는 것보다 어려우세요? 그렇죠. 네. 근데 참 믿어지지가 않을 만큼 네. 이걸 어떻게 손으로 이렇게 하나 네. 만드실 수 있을까? 색상도 너무 예쁘고요. 네. 굉장히 곱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조화롭게 색상을 이렇게 연결한다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가장 큰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 궁금한 게 참 많지만은 한 가지만 더 좀 봅니다. 가장 큰 매력은 네, 기방. 조각을 이어서 진짜 그 10cm도 안 되는 조각을 네. 이어가지고는 대작을 만들 수 있다는 거. 네, 그렇죠. 네. 아, 거기에 정말 매력이 있어요. 맞습니다. 네. 아주 이렇게 자그마한 것들을 소품으로 만드셔서 네. 큰 대회에도 나가셔서 상도 받으셨고 네. 아주 자랑스러운 분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요, 우리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꿀팁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참 궁금한 게 많은데요. 우리가 사실 요즘에는 한복을 많이 안 입어요. 그렇죠? 하지만은 한복을 한두 번 입고 나서 보관할 때 되면요. 왠지 이 한복이 그 다음 입을 때 되면은 조금 뭐 색도 좀 바란 것 같고 네. 네. 놀이개 같은 거를 좀 이렇게 달려보면은 이렇게 놀이개도 좀 뭔가 이렇게 그
옛날 모양 같지 않고 좀 네. 뭔가 바뀐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보관하면 좋을지 이런 게 또 궁금한데요. 좀 좋은 아이템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무래도 소재가 천이다가 네. 보니까 네. 관리하는 게 가장 힘든데 네. 색상이 바래고 이러는 거는 빛을 보면은 음. 색상이 바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거는 이제 뭐 상자라든가 이런 네. 보관함에다가 음. 보관하는 게 그래도 조금 음. 그 보관이 이제 용이하기 괜찮은 것 아, 같고요. 보관하며? 네, 예, 어떤 보관함. 보관하며? 보관함이라면 보관함은 좀 옛날 다른가요? 같으면은 네. 한지로 이렇게 통을 만들어 가지고 네. 보관을 하는데 네. 요즘에는 그런 보관통이 없으니까 뭐 상자라든가 이렇게 빛이 맞아요. 투여가 안 되는 그런 상자 같은 데 보관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상자에 그냥 보관하면 되나요? 아니면 아니면은 뭐를 좀 덮어줄까요? 한지에다 이렇게 싸서. 네. 아, 알겠습니다. 또 요즘에 네. 그 환경을 생각해서 네. 업사이클링이라는 말씀 많이 하잖아요. 네, 네. 업사이클링 공예도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 네. 천 조각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뭐 좋은 뭐 아이디어, 꿀팁 네.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렇죠. 그거 네. 업사이클링이 많다가 네. 보니까 저거 한데 음. 그 천을 갖다 그것도 조각을 음. 붙여가지고 뭐 그걸로도 뭐 다포도 만들 수 있고 가방도 만들 수 있고 네. 뭐 소품을 갖다가는 그 파우치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만들 수가 있죠. 네. 요새 오면은 옛날에는 뭐 소재가 딱히 그냥 거의 정해져 갖고 나왔었는데 네. 요즘은 다방면에 여러 가지가 나오다가 보니까 거기에 음. 맞춰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만들 수 있어. 뭐 도시도 만들 수 있고. 아. 네, 많습니다. 그게. 그 업사이클링이라는 게 이게 재활용만 하는 게 아니라 네, 뭐 물론 재활용도 할 수 있고 또 환경도 살리고 네, 예쁜 소품도 생기고 네, 일석삼조 이상일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이게 이런 팁을 좀 알면은 우리가 평소에 천 조각 같은 거 버리지 않고 잘 두었다가 이렇게 좀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소품들을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게 좀 솜씨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렇게 만들다 보면 실도 막 엉키고요. 네. 이게 바늘이 그냥 바늘 탓을 한다고 할까요? 제가 네. 그리고 예전에 제가 잠깐 어릴 네. 때 보니까요. 어르신들이 이렇게 바느질 할 때 왜 머리도 이렇게 그석그석 하시는지 그게 도대체 머릿속 두피에 뭐가 좋은 게 있나? 뭐 이런 것도 궁금했어요. 근데 네. 좀 요즘 현대인들은 머리에다가 긁는다기보다는 뭔가 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그 바늘, 가위, 실 이런 제공 도구들을 잘 보관하고 또 네.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꿀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이제 바느질 통을 이렇게 이제 항상 이제 가지고 다니고 만들어 놓잖아요. 네. 여기다 놓고 실을 사용할 때는 실을 갖다가는 이렇게 바늘에 끼워가지고 한번 당겨갖고 사용을 해요. 그러면 덜 엉키더라고요. 예, 네, 예, 그렇군요. 그런 식으로. 네, 아, 실을 당겨서 네, 아, 살짝 당겨가지고 하면은 늘어나듯이 해서 음. 실이 덜 엉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아, 여기 실이 있으면 좀 보여주면서 하면 있어요? 네. 여기 우리 카메라에 네. 예, 우리 시청자분들을 보면서 네, 예, 네, 실을 꺼내서 네. 엉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지금 그래서 보여드리고 이제 있습니다. 바늘에 이렇게 꽂아졌잖아요. 네. 바늘에 꽂아졌으면은 실을 손톱으로 한번 딱 훑어서 이렇게 네. 딱 당겨준다고. 그러면 네. 실이 쫙 펴요. 네. 이러면은 실이 이제 엉키는 걸 갖다가 많이 방지할 수 있어요. 긴 네. 실일 경우 특히 네. 잘 엉켜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바늘이 잘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럼 어떡할까요? 요즘에는 바늘 도구가 있어요. 네, 바늘 실기에는 도구예요, 이게. 그 도구에다 잘 보관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군요. 네,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이제 꿀팁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 주로 이제 기왕 공예가 수작업이잖아요. 네. 이렇게 손으로 주로 이렇게 한 땀 한 땀 하다 보면은 손으로 주로 하다 보니까 손도 좀 많이 망가질 것 같고, 네. 이 손 관리를 특별히 또 따로 하셔야 되나요? 아니요, 그러진 안 하고. 찔리기도 할 것 네, 같고. 그 이제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그냥 손을 폈다 오므렸다 이렇게 이런 평소에? 식으로 예 이제 아. 그 저거 하게 풀어주거나 네. 그냥 그렇게 하고 저녁에 가면은 이제 손을 갖다가 따뜻한 물에다가 마사지도 한 번씩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네, 뭐 간단한 게 없어요. 네, 그렇죠. 네. 손 운동도 하고 손가락도 좀 마사지 네, 좀 네. 해주고 네, 따뜻한 물에 담갔다가 또 이렇게 손이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있도록 그렇게 네.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있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우리 교환 공예를 배우고 싶은 분들이 참 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께
조언을 좀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씀 주실까요? 처음부터 바느질이라고 해서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도전을 한번 해보면은 네. 소품부터 하다가 보면은 큰 대작까지 갈 수가 있으니까 네. 일단은 겁먹지 말고 도전을 해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도전. 네. 아하. 알겠습니다. 그 도전하는 게 무엇이든지 주저하지 말고 네. 도전하는 게 시작이라고 합니다. 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대표님 나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요. 끝으로 우리 애청자분들에게 소감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그 기반공예라는 게 어렵다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시작을 하면은 어렵지만은 않거든요. 그리고 네. 또 선조들이 색감이나 음. 아이디어가 네. 너무나 그냥 창의적이고 좋아요. 음. 그리고 이게 나중에 보면은 바느질 그 시접이 하나로 밖으로 나오지 않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그 선조들의 그 영리함이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 현 시대에 맞춰서 뒤지지 않는 그 음. 한류풍을 일으킬 수 있는 네. 그런 규방공예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예, 알겠습니다. 우리 한류 시대에서 우리 선비의 고장답게 네. 아주 규방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공예품들을 이렇게 널리 알리고 맥을 이어가시는 우리 이신복 대표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네. 예선당의 이신복 대표님과 함께 전통 규방 공예의 매력부터 네. 또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꿀팁까지 정말 알찬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전통의 아름다움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또 많은 분들께 규방공예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대표님 열정이 정말 인상적이었는데요. 앞으로도 멋진 작품과 또 다양한 활동으로 전통공예를 널리 알리시길 저희 FM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다음은 영주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지역 리더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시간, 명사초대석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명사초대석 오늘은 우리 지역에 실질적으로 이 도움이 될 게 뭘까? 라는 그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동양대학교 현재 명예교수로 계시고 경북 동북문화관광연구원 원장으로 계시는 최형규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이분을 특별히 모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뭐 전국적인 현상이긴 합니다만 우리 지역이 사실은 지금 많이 침체되어 있고 더더군다나 우리 그 지역의 산행탑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장이 지금 부재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뭐 대응하시는 지금 부시장님이 잘하고 계시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또 이런저런 그 일로 사실 지역사회가 약간 분분합니다. 예, 그래서 이럴 때 우리 지역의 발전의 어떤 로드맵을 실마리라도 한번 찾아보자 하는 의미에서 저희 방송국에서 여러 사람을 이제 대상으로 놓고 고려한 끝에 오늘 모신 이 최영규 원장님을 어렵게 좀 모셨습니다. 바쁘신 일에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고맙고 뭐 시민들께 간단한 인사 말씀. 네, 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지역 사회가 여러 가지 뭐 시장님 문제도 있고 또 인구 증가 문제하고 여러 가지 이 관광 활성화 문제도 있는데 저희들이 뜻 있는 분들이 명사초대석에 나오셔가지고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을 다뤄줬으면 좋겠고 우리 서정도 원장님 거기에 대한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예. 예, 저야 뭐 얼마 좋은 말씀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사님은 지금 현재 그 경북 동북문화관광연구원의 이제 원장으로 계시고, 사실 이 동북관광연구원 그 설립에 사실 뭐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이 동북문화관광연구원이 어떤 곳이고, 또 어떤 역할을 할 것이고, 또 혹시 또 역할을 한 게 있다든가, 뭐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하시죠. 제가 이제 학위 전공이 또 마케팅이고 대학에서 이제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우리 그 지역사회 부분에서, 발전하는데 마케팅이 다양한 방법으로 쓰여야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 관광 활성화의 뭐 마케팅 요소를 한번 해보자 하는 것이고, 그러한 이제 관광 활성화가 인구 이제 감소 문제라든가 혹은 경제 발전 문제에 단기적으로 성과를 주는 게 또 관광 그렇죠.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그것이 뭐 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이제 이 시골이라 할 수 있겠죠. 한 10만 도시니까. 이런 지역에서 관광 활성화가 좀 더 특성화가 돼야 되는데, 아, 예. 거의 비슷비슷하게 기와집에다가 예. 뭐 이렇게 선빈이 양반이니 가는 예. 이런 것들이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좀 뭐 우리 서 원장님 아시다시피 뭐 상당한 부분이 뭐 나름대로는 뭐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콘텐츠라든가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면 좋겠노 하는데 뭐 또 전문가들이 뭐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했는 거는 주민 주도가 하자. 그렇죠. 간 주도가 아니고 예. 주민이 주도를 해서 하면 뭔가 다른 데와 특성화된 차별화된 예. 관광 활성화를 그렇죠. 시킬 수 있겠다. 그건 또 왜 그러냐면 관광의 어떤 효율적인 기본이 먹고 자고 뭐 이렇게 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주민들이 여기 참여하지 않으면 사실상은 기존 갖고 있는 하드웨어적인 숙박시설이나 이런 거 갖고는 잘 안 되지 싶어서 저희들이 하는데 경북 동북이라 했는 게 뭔가 하면 영주, 봉화, 울진, 영양 예. 뭐 이 정치적으로 한 건 아닌데 예. 과거에 선거구를 했는 이유가 예. 이 선거구라 하는 게 한 국회의원이 있음으로 해서 네트워크 형성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 네트워크 공무원들을 보고 하락하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뭐 주민들이야 합치면 되죠. 예를 든다면 축제할 때 영주에 있는 축제장에 축제할 때 봉화나 영양의 농산물, 안 그러면 뭐 울진의 수산물 같이 하고 또 그 역으로 거기서 또 축제할 때 우리 농산물에도 가고 인적 구성원들도 농협이라든가 같이 해서 하는 뭐 이런 뜻에서 저희들이 뭐 만들었는데 앞으로 뭐 좀 우리 원장님이나 뜨시는 분들이 좀 함께해서 좀 더 발전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해가지고 저희들이 세미나를 한번 네. 주민주도 세미나다 해가지고 영양의 봉화의 울진 사람들이 같이 해서 발표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하시는 걸 대략 요약을 하자면은 이제 일단은 그 특성화 시켜야 되겠다. 그렇죠. 뭐 다른 용어로 얘기하면 차별화 시켜야 되겠다. 또 영주만이 갖고 있는 걸 살려야 되겠다. 뭐 이런 뜻인데 지금 말씀하신 걸 보니까 이 동북 저는 처음에 조금 의아한 게 영주문화관광연구소도 아니고 왜 경북 동북이라고 이렇게 지칭했을까 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는데 좀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영주, 봉화, 울진, 영양까지. 영양. 그래서 어쨌든 그 지역마다 특성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차피 마케팅하는 것 자체가 서로 지역 간의 교류가 있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에서는 B라는 곳에서 이 제품을 팔고 그렇죠. 또 B는 반대적으로 A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로 보완적인 의미가 있어야 아마 이게 성공할 수 있다 해가지고 아마 이 경북 동북 문화관광연구원 해가지고 좀 지역을 강범위화시켰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는 뭐 질문이 조금 좀 성급합니다만은 지금 여기 그러면 이게 구성되어 있고 이거 운영하자면 사실 이 상당한 경비도 운영비도 들어가야 될 걸로 예상이 되고 하는데 뭐 현재로서는 이게 뭐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서 무슨 뭐 보조가 좀 저희들이 보조를 받으면 자율적인 의견 제시가 상당히 제한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체 보조 없이 뛰어드는 사람들이 모여서 합니다. 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서도 이게 뭐 영주가 한 10만 봉화가 한 3만 정도 되죠. 영양이 15,000만, 그렇죠. 울진이 뭐 한 5만쯤 되나요? 서로가 자기들 지역의 인구 증가를 위해서 뭐 돈을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뭐 이러는데 힘을 합치면 우리 20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수시장이 한 20만 정도 되면 도시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예, 그렇죠. 예, 서울 갈 때도 원장님 뭐 잘하십니다만 같이 농산물만 가지 말고 축산물도 뭐 수산물도 같이 가면 다양성에 의해서 사람들도 먹을 수 있고 또 각 4개 지역에를 만약에 힘을 합친다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영주다 보면 그 명사들, 남들이 경제적이나 뭐 영향이 있는 분들을 갖고 우리 활동을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네 지역의 그 명사들을 우리 힘에 보탠다면, 아, 이거는 뭐 엔간한 도시의 어떤 마케팅 역할보다 좀 클 수도 있겠다 하는 것들에 대한 착안을 했습니다. 예, 뭐, 그, 말씀하신 뜻은 뭐 충분히 네. 이해가 가는데, 네. 예를 들어서 어쨌든 이제 지금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구상대로, 네. 이 연구원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네. 사실 뭐 지역 주민이라든가 지역 사회단체 혹은 이제 심지어 지자체까지도 어떤 이 협조가 좀 필요할 네, 물론이죠. 네. 거고. 네. 그래서 그 앞으로 이게 이제 운영 방향을 하는데 좀 이런 거 정도는 지자체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든지 안 그러면 시민도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든지 네. 뭐 이런 게 혹시 있으면은 네네. 이 기회에 좀 말씀을 네. 지자체에서 뭐 나름대로의 그 어떤 경제적인 지원도 있지만서도 이런 제 말고도 아마도 이런 관광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서 봉사활동은 관광에 하는 사람들을 영주의 어떤 관광 문제에 대해서 항상 참여를 시켜가지고 가능하다면 뭐 영주 문화관광재단이라든가 뭐 또 시에서 하고 있는 저 댐 문제 관광 활성화 이런 거 할 때마다 제뿐만 아니고 나름대로의 봉사활동 관광을 위한 종사를 하고 봉사활동하는 리스트를 좀 가지고 모여서 의논하는 것들만 활성화시켜줘도 그렇죠. 저희들은 봉사자로서 뭐 충분히 보상을 받는다고 그럼 생각하는 앞으로 그러면 이 관광연구원 주도로 뭐 이 세미나라든가 토론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계획은 예, 지금 이제 요 정치적인 부분들이 요즘 계속 있어가서 사실은 움직이기가 힘들었는데 연말쯤이나 또 주민 주도로 해가지고 울진이 뭐 어떻게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또 선거하고 관련 선거하고는 관계없는데 또 이게 영향력이 그러니까 의원님이나 부시장님한테 한번 상의를 해서 영주봉화 울진이 울진이 아니고 영주봉화 영양이 세 군데가 우선은 또 한번 또 모여서 우리 관광에 활성화하고 내년부터는 진짜 축제야. 농협이라도 서로 농협이 농산물들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시스템되어 있는 조직이 서로가 협력을 하도록 가서 이제 전시도 좀 하고 그냥 판매도 좀 하고 하는 것들을 꼭 좀 해주시면 그 좋은 생각일 것 같습니다. 이거 어쨌든 동북관광연구에서 관광연구에 뭐 큰 의미에서 그것도 연구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 탁상 연구에 그치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축제에 조금 일정 부분 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동북관광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그 부스의 활동이 다른 데하고 좀 차별화된다든가 그렇지. 이렇게 좀 선도적인 역할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박사님 제가 이력서를 잠깐 보니까 아까 그 마케팅을 전공하셨다 그랬는데 그 동양대학교 대학 원장으로 퇴임을 하셨죠. 네네, 그렇습니다. 퇴임을 원장 하다 하셨고, 퇴임을 했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 평생 연구원장도 하셨고, 정무처장도 하시고, 하여간 이력이 다 제가 여기서 꼼짝이 다 못하겠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이거 제가. 특히 또 영주시 관광문화 관광재단 또 대표이사도 하셨고. 그렇죠. 이제 관광의 이행가 대표이사를. 그렇죠. 네네. 또 경북관광혁신위원회 위원도 하셨고. 경상북도 거고. 어쨌든 대충 이래 제가 이력서를 보니까 이 관광 관련된 거 아까 마케팅이 전공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관광에 관한데 정말 진짜 이 깊은 그 전문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 지역에서 사실은 우리 박사님 같은 분이 이 전문성을 조금 활용하는데 우리 지역이 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그 자책을 좀 해봅니다.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해보고. 아까 우리 서두에서 제가 우리 박사님 소개할 때, 실제 영주가 지금 상당히 조금 이제 크게 경제적인 면에서 많이 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영주 발전, 또 영주의 어떤 현재의 상황을 좀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이 안 나올까 해서 박사님을 모시노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하여간 포괄적으로 영주 이 발전 방안에 혹시 평소 갖고 있는 생각이 계시면은. 자연보호 공부하는데 케이블카를 하는 게 자연보호를 해치는 게 아니고 보호하는 거죠. 사람이 걸어가면 산불도 나고 하는데 타고 가는데 누가 그 산불을 그렇죠. 그리고 짐승도 밑으로 좀 다닐 수도 있고
이래서 케이블카가 이제 뭐 인근에서 만들고 있으니까 예. 우리도 빨리 해야 되는데, 우리가 스위스에 제가 이제 뭐 다 가봤었지만 여행을 가는데 알프스 산맥 거기까지 꼭대기까지 갔다 오는 거야. 그렇죠. 알프스에 타고 가는 케이블카가 거예요. 있는데. 그 드시 꼭 가서 구경 예. 시원하고 옵니다. 예, 커피 예. 한잔 마시고 오는데 그러니까. 네가 걸어가지고 소매산을 갔다 오라고 하면 구두 신고 가는 사람 못 갑니다. 예, 시간도 그렇죠. 없고 힘도 없고. 예. 그럼 거기 와서 뭐 돈도 쓰고. 그렇죠. 이렇게 자주 이제 또 오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인근에 안 할 때는 뭐, 서로 뭐, 촌사람들 그런가 싶어가지고 했는데, 인근에서 케이블카를 한다고 뭐, 저리 발표라고 뉴스에 나오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삼풍 전년 자원도 아끼면서도 예. 좀 관광을 활성화하면 요즘은 편의점입니다. 가다 쉬는 데도 있고 타고 가야 되고. 아니, 그래야 그럼요. 옵니다. 접근하기 좋아야 예, 된다요. 그 접근성이 힘들면 그냥 아무리 뭐 안다고 그 힘이 너무 들면 그렇죠. 그 부분도 좀 고려를 좀 어,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예, 그 부분도 뭐 저도 적극 네. 예, 동조를 합니다. 사실 소백산이라는 게 우리한테는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엄청난 자원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하면 이건 뭐 전혀 가상이지만은 우리가 돈을 들여서 소백산을 우리 정원 삼아 설치를 한다고 하면 그래, 이거는 생각해보죠. 뭐, 그게 몇 조가 될 일이 예, 아니에요. 이거를 근데 이제 경제화 시켜야 그렇죠. 되는데 그게 그건 엄청난 게 시키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 그 알프스도 네. 구두시고 참 관광을 하는 네. 게 돼 있는데 글쎄 제가 표현을 뭐 하면 또 환경론자들이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 미숙한 환경론에 너무 휘말릴 거 없고 환경론자들의 주장에 휘말릴 거 없고 조금 좀 대책에 좀 그런 건 추진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인구 증가 문제하고 뭐 관광 경제적인 문제는 이제 지역사회가 소멸 지역에 그렇죠. 우려하더라고. 이럴 때는 뭐가 무슨 이겠습니까? 안 그러면 살아갈 네, 방법이 그럼요. 없습니다, 지금은요. 예. 자, 좀 관광에 대한 말씀은 제가 뭐, 요 정도로 좀 네. 이제 마치고, 그 다음에 영주, 아까 말씀드린 지금 발전 방안에 대해서 좀 고견을 물고 있는 중인데, 이제 관광에 대한 거는 끝나고, 아까 말씀드린 인구 증가 방안하고 노인 문제가 사실 영주는 둘 다 심각한 문제라고. 네, 이게 보통 예, 인구 증가, 인구뿐만 아니고 뭐 예. 시골적인 거의 다죠. 예, 이거는 뭐, 특히 영주 같으면 이 노령 인구 비율이, 그야말로 전국에서, 예, 상당히 상위.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가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두 개가 또 적절한 해결 없이 이 행복한 영주 발전이라는 거는 조금 기대하기 네,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든지 두 개가 그래도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네, 맞습니다. 완벽하게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인구 증가 방안 부분이라는 노인 문제 부분을 뭐 이렇게 묶어가지고 네네네. 왔다 갔다 하셔도 좋으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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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님 좀 그러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저희들이 이제 먼저 인구 증가 방안에는 뭐 정부에서나 시에서 하는 택기에는 이제 애기 놓으면 돈을 준다. 네. 뭐 좋긴 좋습니다. 돈을 주니까. 그거보다는요, 키워주는 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경제적인 여건, 뭐, 우리 밥 먹고 살 때는 돈만, 쌀만 주면 뭔가 일을 다 했는데 요즘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면 요즘은 어떻게 되나? 최소한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적극적인 손이 필요하니까 키워줘야 돼요. 국가에서, 동네에서 키워줘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게 참 무슨 말이면, 애는 네가 나타나도 우리가 계속해 가는 게 그렇죠. 지역사회가 돼 있었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 디테일하게 한 개를 말씀드린다면, 보건소에다가요, 산부인과 만들고 산후조리원 기본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국가기관에서, 우리를 책임져 주나? 어. 이게 딱 돼야 되고, 두 번째, 아기를 이제 어디 맡겨요. 그럼 그 이동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예. 그러면 이제는 아파트 단지가 되면 이제는 새로 짓는 데는 그 확보하도록 뭐 법률 쪽에다 조례를 하든 권장을 하든 하고, 예. 지어 있는 데는 1층에 경비실이나 경로당 근처에 어른들이 1층에다가 아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이 실을 줍니다. 예. 한 칸을 주든 뭐 예. 숫자에 따라서 예. 두 칸을 정부에서 캐봐야 뭐 한 칸에 뭐 한 3억이라 치더라도 그렇죠. 예. 두 칸에 뭐 6억이지 않습니까? 예. 다른 돈 주는 거 되면 거기다가 부모들이 갈 때 거기 자기 아파트 내에 1층에다가 맡기고 가는 거예요. 누가 보노? 예. 거기 경로당에 있는 안노인들. 그렇죠. 예. 그게 한 명 케어에 최소한 2명씩 붙여주는 거예요. 시에서 예산을 줘서. 그럼 안노인들도 뭐 무료한데. 그래서 일자리도 되고. 1차 교육을 시켜가지고, 애기들은 어떻게 한다. 옛날처럼 뭐, 요즘 노인들이도 교육이 잘 돼가지고 밥을 씹어가 먹이고 이런 거 권리는 있다고 없습니다. 그렇죠. 텔레비에서 교육을 워낙 해가지고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지금들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분들을 좀 더 교육을 시켜가지고 선발을 해서 예. 그 아파트 내에 맡기고 퇴근해가지고 언제든지 오면 아기를 찾아 집으로 데리고 갔다면 내 아파트 내에 있고 경로당 근처에 할매들이 그 정서적인 것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예. 그거 또 경비실이 가까우니까 경비 돌 때 한 번씩 또 들다 볼 수도 있고 이런 데는 안심을 놓는 게 아기를 데리고 어디 또 맡기면 그 찾는 시간하고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일예입니다만 예. 보건소에다가 산부인과 만들고 산후조리원 만들고 놓고 나면 6살까지는 그 아파트 1층에 자기 사는 아파트 1층에 맡길 수 있도록. 예. 그럼 아파트에 안 사는 사람 자기 직장에 어떻게 맡길 수 있는 방법. 그렇죠. 그거를 어떻게 하냐. 아까 노인님하고 이제 맞물려서 말씀을 드리는데 60세만 넘은 안노인들을 교육을 철저히 시키는 거예요. 그 중에는 이제 교육자 출신들도 많습니다. 예, 그렇죠. 이분들은 뭐 아이들 교육시키는 건 전문가입니다. 30년, 40년을 했으니까. 초등학교 교육자 출신들을 우선적으로 하던 이런 분들이 할 일이 없어요. 예. 농촌 인구까지 이제 또 들어가 버리면 초고령 사회가 25%가 되면 초고령 내역은 거의 농촌 40%. 예. 거의 뭐 30 몇 프로 이 인구네. 의성은 40%가 넘는 것 같고 어쨌든 비슷하게 영주도 이제 거의 40%고 완전 농촌으로 들어가 버리면요. 그건 뭐 5, 60%, 70%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력들을 노노 케어도 하고 예. 건강한 노인이 어려운 노인을 도와주는 것도 하고 예. 노인이 어린아이도 돌봐주고 그렇죠. 한다면 이 노인들의 역할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예. 시에서 이 부분을요 적극적으로 하면 인구가 좀 줄어도 활성화되고 또 이 동네에서 오면 할머니들이 뭐 다 키워주더라. 이게 또 그래서- 노인 문제도 일정 부분 해결되죠. 예. 일거리도 좀 해결되고 노인들도 심심치 않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는 계획을 잡을 때요. 아기를 놓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케어를 아기 임신할 때부터요. 산부인과에 다녀야 되니까 산부인과에 하고 보건소에다 아예 나는 생각에 해가지고 거기다 산후조리원을 지어서 산후조리원 지금 어떤 시간에 들은 거 같아요. 산후조리원을 시군에서 관리하도록 설치한다는 예, 거.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믿업도록 하고 애기 놓으면 아파트 1층에 자기가 사는 동네의 아파트 그 주변 주민들도 아기를 맡길 수 있도록 하면 되겠죠. 그렇죠. 아파트가 좀 환경이 그렇고 경비실이 있고 경로당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인구중간 정책하고 맞물려서 좀 많이 하고 노인들 일자리들을 또 이것뿐만 아니고 그렇죠. 나머지 또 이제 노인들 일자리들이 이게 몰라서 못하는 경우 있습니다. 가볍고 힘들지 않은 예. 그 부분을 일부는 하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예를 든다면 노인복지관을 이용한다. 노인회와 노인복지관이 그리고 또 다른 데도 뭐 노인복지라 하는 게 몇 군데 있어요. 예. 장애인 복지관하고 이 테두리 안에는 예를 들어 영주시 노인복지관 등록 인원이 7,300명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노인회는 어떻습니까?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365개 영주시에. 예. 이런 시스템만 관리를 잘 해가지고 그 중에 건강한 어르신들을 뽑아서 예. 또 약한 어르신들 좀 도와주고 또 뭐 아까처럼 어린이도 봐주고 이런 노인 문제와 인구 증가와 또 경제적인 하고 또 행복이라 하는 게 뭐 삶이라 하는 게 뭐 결국은 행복 아닙니까? 그렇죠. 그 어른들을 이용해서 젊은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한 동네를 만들어 줄 수 아니겠나 하는 예. 생각을 또 해보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네. 결혼 문제가 이제 시골에서 남습니다. 예. 이게 중국에는요, 그 어떤 동네들 유세하면 나오더라고요. 어른들이 잘 가는 공원에다가 자기 손자, 손녀들의 결혼 상담을 자기가 하는 별을 쫙 붙여놔놓고, 이 남자는 청색인가 그렇고, 여자는 분홍색으로 예, 색깔을 예, 별로 예. 구분해서 마음에 들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 손자가 이렇다 해가지고 엮어가지고 결혼 문제를 해결해 주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도 우리 어른들이 한다면 인구증가 정책하고 여러 가지도 마무리 사실은 만날 기회가 없어서 못 만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거 많이 그러거든요. 그러거든요. 그죠? 기회가 퇴근하고 친구들하고 뭐 좀 시간 보내다가 또 다음날 출근하고 이러면 실제로 기회가 잘 없어요. 직장에 따라 다르겠지만서도 그런 기회를 우리 어른들이 인구정책하고 경제발전하고 다 같이 맞물려서 좀 활동하도록 예. 뭔가 시스템을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예, 하여간 인구 증가 방안이라는 게 참, 이거 국가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지만, 네, 우리 그렇습니다. 지자체도, 예산 많이 쓰죠. 이 지자체 소멸하고 관계될 정도로 그렇죠. 절실한 문제인데, 예. 어쨌든 하여간, 아까 지금 박사님 말씀 중에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그 애 낳아라 하는 그 출산 권유 정책에서 과감하게 키워주는 그렇죠. 정책으로 좀 맞습니다. 전환이 예. 필요하고, 그 방향으로는 예를 들어서 우선 출산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게 그렇죠. 보건소라든가 관계기관이 그 산후라든가 산후조리 또 이 부분에 조금 그 시스템을 좀 강화시킨다든가 하고 또 이 어린아이들이 클 때의 과정에서 사실 애들이 어떤 애들하고 동반 외출을 한다든가 했을 때 그 어떤
그 건물이라든가 뭐 이런 데 키드존을 반드시 맞습니다. 예, 만들어가지고 맞습니다. 예, 그거 중요하죠. 그 키드존에서 애들의 케어는 그 우리가 이제 어른분들을 예, 모셔서 맞습니다. 함으로 예, 해가지고 예, 관광지에 어른들 문제도 일부가 예, 해소되고 맞습니다. 이제 양쪽에 두 가지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건 참 좋은 예가 지금 그 안동국가기능원에 가면은 그 이야기 할머니라는 게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그냥 뭐 소소하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연간 그 국비 지원이 제가 그쪽으로 조금 관여가 있어가지고 하는데 한 150억 가까이 됩니다. 연간 활동이 많으니까 그 150억이 거의 이제 이 노인분들의 임금비입니다, 사실은. 임금비인데 이게 처음에는 지금은 뭐 엄청난 숫자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예. 그 유치원 뭐 이런 데 가가지고 그냥 우리 옛날에 할머니 이야기해 주듯이 그렇죠. 이래 하는데 그 어린이 어떤 그 보존을 만들어서 어린이를 그 할머니들이 케어를 하면은 뭐 큰 예산 또 예산이 든다 그러는데 그거는 그럼요. 노인복지 차원이니까 예. 아주 그 뭐 좋은 문제. 이게요, 또 하나 더 붙이면 이런 활동을 시키기 위해서 어른들이 생각하는 게 뭡니까? 병원이에요. 그렇죠.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이런데 이런 활동을 하면요. 아마 그렇죠. 누리비가 뭐 반밖에 안 쓸 여기서 거예요. 심리적으로 심리적으로 행복하니까. 활동하면 그렇죠. 원래 예. 이 건강해지지 않습니까, 사람이.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예. 함께 고려한다면 얼마나 좋겠나 싶어요. 예, 더 노인 증가 방안을 시간이 있으면 더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예. 그 다음에 이 노인 문제가 사실 영수도 좀 심각하고, 그렇죠. 특히 노인 처운 문제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지금 이제 방안이 없어요. 예, 노인 문제 이야기하면 일단은 안전 문제입니다. 네. 그 가볍게 한 가지를 이야기하면 이래서 같이 오래 그 계단 올라가야 들어가지 않습니까? 한 개만 이야기한다면 이게 시민회관도 마찬가지고 예. 이게 노인들은요 계단 하나도 네. 15cm, 20cm 계단 하나도 장벽이죠. 장벽입니다. 네. 그게 뭐 잘 올라가기도 합니다만 네. 아차하는 순간에 그럼요. 그게 걸리면 항상 그거 잡고 올라가는 예. 손을 잡을 수 있는 곳을 그, 여기저기 만들어줘야 되고 예. 또 영주시에서 그 뭐 40% 이제 점점 가까워지는 노인들을 대우한다 하면 일반 또 엘리베이터가 없는 계단 있죠. 예. 계단도 반드시 손잡이를 하도록 좀 예. 한 50% 좀 지원해주면 안 만들겠어요. 그렇죠. 만들게 해가지고 사전에 예방이 우선 뭐 첫째가 이제 중요하겠죠, 그죠? 그런 것들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노인네하고 노인복지관에서 그 어떤 시스템상에 노노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교육을 의뢰를 해가지고 그 노인들이 많이 모이니까 뭐 도시락 주는 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교육을 받아서 지역사회에 좀 더 활성화시키 지역 기반을 좀 더 튼튼히 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자긍심도 생기고 경제적인 문제도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겠나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그렇죠. 예. 이게 지금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 우선 노인 안전 문제하고 소위 이 노인 관련 시설에서의 어떤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 노노 케어 문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그 시설을 엘리베이터 한다든가 뭐 시설 한다든가는 또 이 불가분에 또 예산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제 개인적인 사견을 덧붙이자면은 지금 영주 인구의 거의 3분의 1이 현행법상으로 노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은 그 노인 정책에 대한 비중을 좀 높여라 이런 얘기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 영주시의 그 3분의 1에 해당되는 노인분들의 정책 위반 영주시 그 행정조직표에 의하면은 최고 책임자가 누구냐 하면은 노인장애인과의 노인복지팀장이 말하자면 그 정책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 공무원사회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 팀장이 능력을 아무리 뛰어난다 하더라도 그 조직의 성격상으로 가가지고 그 팀장이 육급 공무원이 위반할 수 있고 정책을 위반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또 오금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일단은 노인장애인과에서 장애 빼고 분리를 해든지 말아서 하시고 노인과를 하나 신설해서 그렇죠. 적어도 과장이 한 5급 정도가 노인 문제를 총괄하는 맞습니다. 예. 총괄하는 책임자를 좀 직급을 높였으면은
아무튼 아까 있는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데에 조금 더 폭넓게 원장님 말씀대로 네. 직급도 직급이고요. 네. 이 노인 문제는요, 나이가 좀 들어야 합니다. 그렇죠. 내 젊은 사람인데 내가 노인 여러 가지의 뭐 활동 자격증을 한번 잠시 이제 공부를 해가 따본 적이 있는데, 그 선생님이요, 거의 50cm에 가까운 높이에 뭔가 사람 한쪽 발을 뜨거나 두 발을 뛰는 놀이를 가르치더라고요. 야, 그래서 걱정을 했어요. 우리도 지금 노인들이 원래 노인은 아니다. 뭐 1m도 다 넘고 2m도 다 넘던 사람들인데 노인이 되어버리면 간접도 그렇게 해서 내가 이 계단 올라가는 높이 이상의 활동을, 놀이 활동을 하는 거는 무리다. 네. 엄청 위험할 수가 있다. 그러다가 또 두 다리를 다 뛰는 건 안 된다 하듯이 네. 그냥 이분도 이 나이가 안 들어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어. 그렇죠. 모르죠. 얘는 뭐 남의 심정을 모르듯이 노인 심정. 근데 그래도 한 40, 50대가 되고 네. 집에 가면 모친이 부친이 그럼요. 병도 알아보는 걸 느낀 분들이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내가 원장님 딱 하는 게 원하는 게 그겁니다. 예. 정말 가장급에 그래도 한 50쯤 안 됩니까? 가장급 되면? 그런 분들이 해야 50대 후반이 되니까. 예. 그래야 그 노인들도 좀 모셔보기도 하고 음. 알기도 하는데 아주 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예. 같아요. 현재 봐서. 아니 저 시간이 나면은 뭐 계속 좀 더 네. 세부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간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네. 부탁은 사실은 영주시 지금 박사님은 뭐 제가 이 앞에 이런 모시고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영광스럽습니다만은 어쨌든 영주의 최고 지식층의 한 분이고 또 이제는 그 지도자 반열에서도 상위급에 속하시는데 이게 영주 시민이라든가 또는 은필진 영주의 지도자라는 분들이 과연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셔도 충분한 자격과 이제 그 경륜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이게 한번 그 부분을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어려운 말씀입니다만은 뭐 저도 나이가 들었으니까 나이 든 사람 입장에서 한번 뭐 지도자 분들이 나이 들었으니까 입장에서 내가 말씀드려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저희들 나이 든 사람들이요, 이 젊은 사람들을 키워줄 줄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나이가 들다 보면 과거에는 우리 전통사회에서 남자가 나이 든 사람이 대장입니다. 내가 가정도 책임지고 목숨을 걸고 가족을 보호해야 되고 이러니까 내 의사결정이 절대적으로 자리가 잡혔어요. 근데 밑에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을 했는데 21세기 와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역량도 커져버리고 문화라든가 가족 중심 문화, 유교에 대한 문화들이 뭐 이게 선비의 고장, 양반의 고장입니다만 어쨌든 바뀌었어요. 그렇죠. 예. 이걸 인식을 하고요. 항상 이게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이래야 되지. 내가 앞에서 나서가지고 네.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대장이고 이거는 시대가 바뀌었는데 정말 안타깝다고 네. 생각이 듭니다. 왜? 지금 AI 시대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AI를 알면 얼마큼 네. 아깝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리고 보릿고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얘네들은 소득 3분에서 태어나는 애들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맞는 대화도 하고 미래도 비전도 제시하고 또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부에서 우리 나름대로 명사들이 했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좀 시간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을 자주 모셔가지고 예. 영주에 관심을 갖도록 예. 하고 그렇지. 또 영주에 있는 상품을 좀 팔아주도록 하고 또 관광에 일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를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으면 투자도 할 수 있도록 그렇죠. 하고 예. 이런 뒤에서 한 발짝이 물러서서 하는 일들을 생각을 하시면 예. 지역사회 어르신들이 좀 존경도 받고 예.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앞으로 제시를 하면 말씀은 조금 뒤로 미루셨다가 고개 봤다가 긍정적으로 어떻게 주고 어떻게 해주는 게 우선이라고 저도 나이 먼 사람으로서 예.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수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역을 위해서 더욱 좀 앞에서 많은 좀 일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시청자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영주라든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조금 어려움이 있다면은 누구의 지혜를 빌리든 누구의 머리를 빌리든 그것을 빨리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또 우리 최영규 우리 박사님을 모셔서 영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제가 추측에는 오늘 이분은 본인이 하고 싶었던 얘기의 100마디 중에 10마디, 또 본인이 갖고 있는 지식의 1000개 중에서 10개밖에는 사실은 펼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향은 제 역상으로. 다음 기회가 있으면 또 한번 모시기로 하고, 우리 다 같이 노력하자. 뭐 그 말 이외에는 다른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해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예, 영주 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영주가 좋아해서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어디든지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드실 텐데요. 가볍게 산책을 즐기시든지 아니면은 여행을 계획하시든지 언제나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고요. 금요일 오후 4시에는 영주가 좋아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함께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작가 김보경, PD 노봉선, 촬영 편집 강대진, 편성책임 김인옥, 진행의 저 박수영이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영주가 좋아. 영주 FM 우리 지금 당장 만나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날 바로 89.1 낮에도 이른 밤에도 영주 FM 89.1